혹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횡단보도도 신호 안에 건너지 못할 정도로 힘드시나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리가 계속 붓고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답답하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병의 5년 생존율이 71.8%라는 겁니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73%보다도 낮아요. 병원에 가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라고 하고 혈압약만 처방받고 돌아오셨죠. 하지만 이건 일반 고혈압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병원에서도 놓쳤던 이 위험한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통계상 이 질환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거든요.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혈압과 오늘 말씀드릴 폐동맥 고혈압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일반 고혈압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폐동맥 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 즉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폐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막히면서 심장이 혈액을 폐로 보내기 위해 점점 더 힘을 써야 하거든요. 마치 막힌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들이려고 힘을 쓰는 것처럼요. 그 결과 심장의 오른쪽 부분이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돌연사 위험입니다. 폐동맥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 중 무려 26%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운동 부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항상 물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해요. 집안에서 청소기 돌리는 것만으로도 10km 마라톤을 뛴 것처럼 숨이 차거든요. 또 다른 특징적인 증상은 다리 부종입니다. 심장의 오른쪽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니까 혈액이 정체되면서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어집니다. 피로감과 가슴 통증도 자주 나타나요.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픈 증상이 계속됩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통계적으로 이 연령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폐동맥의 압력을 측정해서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다른 질환과 비슷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인구의 1% 정도, 즉 50만 명 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고작 4천 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49만 명은 자신이 이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거나 다른 병으로 오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치료 환경입니다. 1980년대에는 생존율이 34%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71.8%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일본의 96%, 대만의 78%에 비하면 많이 낮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치료제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13종류의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우리나라에는 그중 60%만 들어와 있어요. 특히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입증된 플로란이라는 약은 1995년에 개발됐는데 아직도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약을 쓸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이게 바로 코리아 패싱 문제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약값 문제 때문에 아예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변에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가능한 치료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현재 국내에 도입된 치료제들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폐동맥의 압력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약물 치료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되고 의사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폐동맥의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피하되 적당한 활동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완전히 안정만 취하면 오히려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식단 관리에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대신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수분 섭취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3개월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폐동맥 압력 변화를 확인해야 해요. 혈액 검사도 함께 받아서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하고요. 만약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다면 폐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조기 발견은 충분히 가능해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몸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거나 다리 부종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두 번째로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로 가족력을 확인해 보세요. 폐동맥 고혈압은 유전적 요소도 있어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폐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폐동맥 고혈압, 분명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료 환경도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더 많은 치료제가 도입되고 의료진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말고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건강한 삶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더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